다른 거에서 오르가즘 못 느껴도 책을 읽으면서 오르가즘을 느껴지잖아요. 느끼시는구나. 쌌어요. 책에다 자본론에 뿌리셨어요. 전략으로 승부해야지. 필승 전략. 그래서 이 아내분은 성공을 했다. 제가 네. 하지원 씨랑 네. 둘이서 즉석 떡볶이도 먹은 사람. 우리가 아는 그 배우 하지원 씨요? 그럼요. 그 10,000원짜리랑 100만 원짜리 와인 맛의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인혜입니다. 네, 저희가 직업 특집으로 해서 네. 김복준 형사님 모셨었고 그리고 네. 문도령님 모셨었고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작가예요, 작가. 그러니까 전업 작가입니다, 심지어. 다른 일 못해서 전업 작가가 된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자꾸 여기서 충청도 분이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데 네. 이색 직업 특집 오늘은 전업 작가 네. 임승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박수가 짧아도 길게 쳐주지. 1초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0.3초 치고 딱 끊겨. 아, 그래요? 너무 서운하네. 마이크 내가 드릴게. 아무리 듣보잡이어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죠? 듣보잡이라뇨. 듣보잡이라뇨. 개 듣보잡 아니에요, 완전?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오늘은 맨정신 확신하신 거죠? 알코올 없는. 알코올이 있으면 더 재밌을 텐데. 그래요? 사실은 이분 저희가 이제 작가라고 소개는 했지만 저는 그냥 늘 취해 있는 사람, 와인에 미쳐 있는 사람 이렇게 그냥 생각이 맞아요. 많이 떠올랐거든요. 네. 요즘도 많이 드세요, 술? 더 늘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작가님? 막 그날. 지내죠, 뭐. 막? 지내죠. 막 지내기에는 네. 되게 멀끔해. 얼굴이 아니. 좀 잘생겨지셨어요. 그래? 안경도 동글동글. 이게 잘생겨진 게 옛날에 어떤 수준이었길래? 아니 지금이 훨씬 나.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그래요? 나요. 네. 아, 요즘 살도 뭐- 좀 빠지신 것 같고. 벌이가 줄어드니까 먹는 걸 줄였어요. 그래서 눈물 난다. 옛날에 하루 3끼 먹다가 네. 코로나 이후에 책 사신 적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저희는 원래 책을 평생 사본 적이 그잖아요. 없어요. 거기다 일당백 나오셨잖아요. 그래도 안 과거에. 나가셨어? 그래도 안 사셨어요? 저는 질문하는 역할이었거든요. 질문하는 역할이셨어요? 책을 읽고 가면 안 됐었어요. 거기다가 또 사회과학 서적을 쓴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개노답이지 완전히. 대표 저서가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네, 맞습니다. 요거죠. 네, 그거는 좀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로 얼마나 땡기셨죠? 한 5만 부 나갔어요. 사회과학 서적 치고는 많이 나갔지만 다른 뭐 종합 베스트들에 비해서는 다만 네.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도서관에 가면은 네. 제 책 한번 찾아볼 거 아니야. 어디 네. 꽂혔나. 책들이 너덜너덜해. 왜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냅다 빌려 읽는 거예요. 사질 않고 좀 사서 봐주세요. 이게 아, 책의 어떤 그런 장르에 따라서 많이 팔리는 책이 있고 많이 안 팔리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네. 소설 이런 건 좀 많이 팔리나? 거기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난 곳이고 그래요? 잘 팔리면 뭐 수십만 권 나가지만 안 팔리면 초판 일쇄도 수업 에세이, 못하고. 에세이. 에세이 잘안살것 같은데? 아니 에세이도 네. 사회과학 서적보단 낫죠. 그래요? 경제 서적 많이 사죠. 맞아. 맞아. 주식? 요즘에는 주식하고 재테크 이런 열풍 때문에 어. 그쪽을 많이 사죠. 원숭이 자본론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돈 어떻게 버는지 알아? 그거는- 이거는 너 막스 좀 아시네. 이분은 맞아요. 막스주의자거든요. 네, 막스는 뭡니까?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시조세 같은 분이에요. 시조세. 이거부터 좀 질문 드릴게요. 항상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공산주의랑 사회주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맞아, 나도 궁금해. 비슷해요. 다 평등하지 아니에요? 굳이 이제 차이를 얘기하자면 네.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이상적인 사회. 그러니까 어떤 사회냐면 너무 사회가 발전해서 일하지 않고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열심히 회사 가가지고 일해서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살잖아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기계나 AI가 인간이 하는 일을 거의 대체하면 자본주의 시스템대로 사회가 돌아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유지가 힘든 상황까지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생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될 노동 시간이 엄청 줄어들면 네. 사실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동화 공정들이 만들어낸 거를 향유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말 자유의 왕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맨날 취미 생활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갔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유로운 근데 사회. 현실적으로는 좀 네.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는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아직 공산주의로 완성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못 살잖아 일단 얘네는 지금. 빈익빈 부익부 엄청 심각하고 아직도 굶어 그렇지는 죽는 않아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가난하지. 어. 빈익빈 부익부가 한국처럼 이렇게 심하진 않고. 한국이 더 심하다. 그런 이상적인 얘를 세상이 공산주의라고 공산주의. 한다면 사회주의는 그냥 딱 한 줄로 정리 이런 거 안 되나요? 그럼 내가 책을 써서 팔아먹을 수가 없죠. 그 정도 되면. 근데 어쨌건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적 체제다. 아. 그러면 가장 사회주의 목표는 결국 공산주의를 향해 그러니까 나아가는 이렇게 거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의료 시스템이 순전히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네. 그건 어떤 시스템이냐면 영리병원이에요. 모든 병원이 다. 의료를 상품으로 팔아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돈 안 되는 수술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아파도 그냥 죽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많이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의료 행위를 하면서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럼 사회주의식으로 의료가 돌아가는 건 뭐냐?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사회주의적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융화가 돼야 되겠네요. 제가 생각한 건 그래요.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복지,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더 가미하는 게 우리 사회가 좀 나아지는 방향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회. 그게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사회주의에 좀 가깝지 않나. 고정 TV만큼은 저희가 자본주의로 갑니다. 자본주의 아 이거 끝판왕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산삼순백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산삼진 99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다 이게 산양삼인 거잖아요. 추출 원액 100%. 심지어 7년근, 이 7년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7년 정도를 해야지 사포닌의 함량과 생존력이 오. 최고조로 향한다고 합니다. 이 7년근 산삼이 단 1%의 물도 안 들어간 100% 산삼 추출 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삼 한 뿌리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고 한다면 힘들잖아요. 그쵸? 한 병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은 네. 건강, 활력, 면역 다 챙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지금 1+1 이벤트로 2박스를 3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술만 드시는 우리 임승수 작가님 오늘 좀 몸보신 제대로 좀 시켜드릴게요. 이게 그 진시황이 그렇게 찾았다는 불로장생약 아닙니까? 아, 산삼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네. 청정 고지대에서 자란 야생 산삼의 어떠세요? 기운을 쌉쌀한 게 그냥 네. 어제 먹은 술이 다 깨는 것 같아요. 아, 역시. 벌써 그리고 네. 하체에서 반응이 오고 있어요. 아, 오세요? 하체 반응이 오고 있어요. 지금 화장실 좀 갔다 오시겠어요? 아 오늘 아내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아내를 더 힘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바로 L4임스를 여기에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끝장나지. 자. 이 산삼 순백 먹고 네. L4임스까지 가면은 오늘 몇째가 나오는 거죠, 애기? 아, 근데 셋째? 그건 불가해요. 아, 너무 힘들어. 그건 불가해요. 아, 그건 불가능하지만 차라리 네.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참고 말겠습니다. 바로 이 L4임스가 네. 하루에 2알씩 여러분들이 L-아르기닌을 챙겨 드시는 겁니다. 네. 요즘 이거 드시고 너무 덕을 보고 계신다는 정민아 씨. 네, 남성 건강뿐만 아니라 네.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제품인데 저 운동하기 전에 무조건 이거 하나씩 먹고 하거든요. 이게 그 죽은 전민기도 살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전민기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요즘 민현 씨가 이거 먹고 운동을 했더니 체력이 네. 너무 좋아졌다고. 저 요즘 되게 활력 넘치지 않아요? 너무 넘쳐서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한 병 더 찼더라고요. 그래서 L4임스 두알로 여러분들의 활력과 근육.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드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또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 병에 24,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네. 세 병 사시면 16인치 기내용 캐리어까지 드리기 네. 때문에 그대 생각 검색해서 들어가시고 후기에 오정TV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임승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전공하셨어요. 이과 출신이네요. 아 그럼요. 근데 오. 어쩌다 이 작가의 길을 걷게 되셨어요? 대학교 때 네. 책을 잘못 읽었어요. 무슨 책? 책을 읽었는데? 마르크스 자본론.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이해가 안 돼서. 어. 성진하도 이를 악물고 막 다른 참고도서 놓고 막 열심히 읽고 이해가 딱 되니까 네. 와 정말 뭐랄까 오르가즘 제가- 같은 게 느껴지시죠? 희열 같은 아니, 거. 다른 거에서 오르가즘 못 느껴도 어. 책을 읽으면서 오르가즘을 느껴지잖아요. 그래요 느끼시는구나. 쌌어요.
이런 거만 하는 거지 저한테? 에? 이거 하라고 부른 거지? 안에 뿌리셨어요. 아, 그 정도로 쾌감을 느꼈군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 네오가 네. 모피어스한테 빨간 약을 받아먹고 어. 캡슐에서 싹 일어나면서 진짜 현실을 딱 보잖아요. 네. 그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모르던 세상이 눈이 뜨이는 네. 느낌이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돌아가는 이 착취 시스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빈부격차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그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대 생활을 했지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막 헌책방 가서 80년대 운동권 도서 막 이런 거 찾아보고 하나의 저의 뭐라고 할까 세계관, 철학으로서 자리를 잡으니까 진보 성향으로 이제 좀 완전 그렇죠.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유 내가 한 번 사는데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데 보탬되는 일을 하면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얄팍한 생각에 근데 지금 잠깐 이야기를 들으면 취지는 좋고 이상적인 이런 어떤 말은 너무 좋은데 내가 만약에 임승수 씨의 아내야 그럼 난 많이 답답할 것 같거든.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보이고 왠지 돈도 못 벌 것 같아. 아내분 어떻게 만나셔서 꼬신 거예요? 아내분도 네, 작가님이시잖아요. 아유 아내는 지금 한겨레 신문에다가 한 면 깔아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와. 이유리의 그림 속 권력. 그림을 매개로 해서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과학적인 문제들 그런 걸 다루는데 인기가 좋아요. 아, 그 대학교 때 만나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나와서? 나와서 아내는 이제 기자를 하고 있었고 네. 저는 이제 작가로서 우리나라 100명 중 99명이 모르는 그런 작가 있잖아요. 네. 옛날로 치면 그냥 집에서 계속 글 쓰던 선비였던 거야.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장원 급제해야지 막 이러면서 아내가 어쨌건 제가 쓴 책을 좀 되게 좋게 봤나 봐요. 그 원숭이 자본론? 아니 그 책 아니요. 전에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라는 책을 아내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네. 취재를 요청한 거야? 그런 거죠. 오, 인터뷰. 취재 장소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신촌에 지금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민들레 영토라고. 두 분 민터 아실 거예요. 알죠? 예쁜 두 애들만 분도 나름- 알바하던데. 앞치마 입고. 앞집에 네. 두 분도 나름 또 이제 연륜이 있으시군요. 네. 거기 민토 아시는 알고 거 보니까. 있습니다. 민터 돈가스에 김치볶음밥이 엄청 맛있었어요. 두 분 너무 동안이세요. 체리콕이랑. 저는 20대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민토에서 만났습니까? 보라색 원피스를 다 입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첫눈에 물론 두 분도 반하셨구나. 아름다우시지만 우리 우리 아내분 예쁘시더라고요. 네,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다. 어머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요즘에도 매일 아침 깜짝 놀라요. 옆에 보고. 이 여자가 나랑 왜 자다가 결혼을 깨가지고 오 여기 너무 이쁜 미인이 어머나. 슬리핑 뷰티가 옆에 있으니까 막 내가 지금 꼬집어 볼 때도 미녀와 있어요. 야수네 완전. 전 야수까지는 아니고 그럼 그렇게 예쁜 아내를 보면은 일어서집니까? 안 일었어. 힘들고. 그래서 네. 그 아내분의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이 그때부터 인터뷰가 아니, 아니라. 너무 예쁜 여자를 보면은 네. 포기를 하게 되는 감정 아세요 혹시? 그치. 아 이거는 뭐 나는 안 되겠다. 넘사벽이다. 굉장히 그날 쿨 시크하게 대했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어떻게 먹혔어요? 아내한테 먹혔는지 나중에 다시 뭐 연락이 오더라고. 오, 예, 작가님 이러면서. 물론 이 얘기는 크로스 체크하게 되겠지만 저로서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갑자기 수원 화성을 구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갈비도 사준다고 그러고. 진짜요, 작가님이요? 속으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느낀 거죠. 아, 뭔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전법을 바꿨어요. 이제 만나서 네. 다니면서 풀시크에서. 쿨시크에서 뭐로 바꿨냐면은 네. 1분 이상 내 얼굴에 집중을 못 하게 했어요. 좋은 방법이네. 왜냐면 그 좋은 방법이다. 아니 저를 1분 이상 얼굴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지. 마음이 아니 힘들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이거지 이거 나불나불 재밌게 해주고 지금 전화가 왔네. 아, 그래요? 우리 딸한테 전화 잠깐. 네네네. 엄마 어디 있냐고? 아빠 일하러 와가지고 잘 몰라 지금. 살아있는 방송입니다. 그래, 따님도 아, 있으시구나. 따님이 있으시구나. 딸 둘 아빠예요. 딸 둘이요? 금메달 그 유명한. 그래가지고 아무튼 인간이라는 존재도 동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건 반사라고 하는 그런 생리학적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한테 종을 쳐주면서 뭔가 맛있는 걸 주면 나중엔 종만 쳐줘도 그치? 침을 입에 이제. 침심이 질질 흘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랑
웬만한 맛집에를 갔어요. 아. 사람이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좋죠. 그거 근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샤브샤브 네. 드실 때 기분 좋잖아요. 네. 맛있는 거 먹으러 딱 갈 때마다 고개를 들면 앞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분이 좋은데 앞에 특정한 시각 자극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세뇌네 이거는. 세뇌. 선물을 주는데 네. 굉장히 인상에 남을 선물을 줘요. 어, 뭐예요?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 정영진 씨가 자꾸 어디서 이거 써먹더라고. 아. 내가 얘기한 걸. 원조는 여기다. 혹시라도 정영진 씨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으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이 네. 15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선물 예산이. 내가 15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주면 사주고도 욕먹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근데 저는 15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5만 원짜리 볼펜을 사줬어요. 같은 15만 원이라도 가치가 더 높은 쪽으로 이제 이런 거 투자하시는군요. 머리 좋네요. 이런 거 역시. 있잖아요. 와, 이게 15만 원이나 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네, 괜찮다. 그래서 15만 원짜리 볼펜, 스위스 카란닷이라고 하는 몰라요. 명품 우리는 몰라, 우리는. 볼펜이 라미가 있어요. 난 최대 비싼 볼펜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사주니까 아내가 보면서 이만 이게 15만 원이냐 하냐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취재할 때도 일부러 그것만 그치 했대. 그치 작가니까 아무래도 예, 예. 펜 쓸 일이 많고 아니 우리 그때는 같은 기자였으니까 진짜 없지. 이제 취재하면서 네. 하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아니 이 펜 뭐야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아내 공개 연애는 할 때가 아니니까 그냥 몰라 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누구 생각나? 당연히. 내 생각나지.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꿀팁이네 이거 네, 진짜. 그 10,000원밖에 예산이 없다. 어. 10,000원짜리 이쑤시개를 사주라고. 오. 그러면 세상에 이게 10,000원이나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쑤실걸? 오 그렇네 진짜. 네. 맞아, 티조아이 사줘봐요. 네. 여기 휴지통이지 욕 먹고. 근데 음. 10,000원짜리 이쑤시개를 사주면 네. 세상에 금맥기야? 이러면서 그냥 이거 하고 다니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공략을 많이 하셨군요.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오. 이게 절실하잖아요. 결혼해야 되겠고 전략으로 승부해야지. 필승 전략. 오. 그래서 이 아내분은 성공! 성공을 했다. 성공했어. 대단하다 진짜. 그러면 몇 년 연애하셨어요? 1년 반 정도 연애했나? 오, 왜냐면 연애- 더 가면 결혼을 못할 거예요. 더 가면 못해서 돌이킬 수 없도록 역진 불가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했죠. 그냥. 그 전에 예. 연애 예.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 판단의 근거가 궁금해.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이 사람을. 방송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죠 제가.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몇 연애 몇 번이었어요? 번? 몇 명의 여자? 한 번은 넘어요. 한 번은 넘습니다, 나도. 네? 너무 보지 아니 마요. 첫 연애가 언제예요? 성인식 후에 했어요, 연애도. 20살은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제가 네. 하지원 씨랑 네. 둘이서 즉석 떡볶이도 먹은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배우 하지원 씨요? 그럼요. 배가 많이 동명이인 고프셨네 말고 하지원 씨가. 왜 갑자기 떡볶이를 먹었어요, 작가님? 거의 단둘이 먹었어. 오, 거의 단둘이? 거의 단둘이. 거의 거의 단둘이. 1대1. 거의 단둘이는 뭐야? 매니저가 약간 투명인간이었습니까? 1999년 일이었어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아주 옛날이네. 아주 어느덧 그게 아주 옛날이 됐어요. 옛날이야, 난 이게. 엊그제 같은데. 20년도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난 엊그제 같은데. 네. 근데 그때가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원 생활이라는 게 참 피폐해집니다, 그쵸.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당연히 연애도 못하고 있던 시절이고. 근데 남자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이쁜 여자 만나고 싶잖아요. 네. 두 분도 솔직히 기왕이면 전민기 씨 잘생겼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생긴 남자 만나고 그럼요. 싶지. 네. 아니 나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일요 베스트에서 이루 베스트? 일요 베스트라고 하는 처음 그런 들어요. TV 문학관 비슷한 프로가 하나 네. 있었어요. 일요 베스트 무슨 자장가인데 하여튼 그런 프로 그런 단막극이 나왔는데 주인공이 하지원 씨였어요. 그때 내 안구에 확실하게 박히시더라고. 그분이. 누구한테는 바뀌죠, 하지원 씨는. 그렇게 치면 저도 준호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 당시 이제 막 그 PC 통신하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 혹시 검색을 해봤어요. 팬클럽 모임이 있나? 아, 진짜 팬클럽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하지원 들어야 씨를 뭐 되는 거 맞지? 아이, 일단 더 좀- 들어보자. 네네.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아까니까 이야기라도 꾸미겠지. 그래.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이제 홈페이지가 처음 생기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HTML 그걸 공부를 해서 그 하지원 씨의 팬페이지 비슷한 거를 만들었어. 만들었어. 직접. 네. 왜냐면 왜냐면은 좋은 머리로 지금 하지원의 팬클럽 근거가 사이트- 있어요. 만날 때 근거가 있어야 그치. 되잖아. 뭔가 건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는 무명이었으니까요. 네. 홈페이지를 딱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그 당시는 야후코리아가 유일한 네. 포털이었거든요. 가입을 하고 학교 투 촬영장에서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팬클럽들 네. 모임. 저도 나갔죠. 어머나.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3-4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막 이제 매니저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팬 미팅 시간을 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지원 얼굴도 못 봐. 다 하지원을 진심으로 좋아해. 저는 지금 너무 정민여님, 좋아서. 여기 오윤혜님 뚫어지게 볼 수 깜짝이야.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런 거시기 없으니까. 네. 하지원 똑바로 봤지. 나는 그냥 이쁜 여자를 보러 온 거니까. 아. 근데 나머지 애들은 근처에도 못 가는 거야. 부끄러워. 그래서 나는 딱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어머나. 거의 둘이서 얘기하고 네. 나는 또 이제 센스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비싼 종이 같은 거를 일부러 사와서 네. 이 종이에다 사인을 해달라고 한 거죠. 이런 거에 강하네. 작지만 강한 거 어때? 소품 10,000원짜리 이쑤시개 이런 이런 거에 가라. 그래서 거의 둘이서만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툭 건드렸어, 하지원 씨를. 네, 어떻게 건드렸냐면 그 이어베스트에서 그 나오신 거 봤는데 조금 그 장면이 어색하더라고요. 뭐야? 연기 지적질까지. 그랬더니 그때 하지원 씨가 네. 갑자기 발끈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어. 그때 그 일요 베스트 순간 시청률 몇 % 나온지 아세요? 딱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 되게 예민한가 봐요, 그런 게. 당연히 연기자한테 연기를 얼굴 대놓고 지금 대면에다가 얘기하는 내가 건데. 하지원 씨였으면 진짜 짜증났을 것 아, 같아. 그래요? 그래서 특이하네. 우리가 잘 안 됐구나. 미쳤나봐. 하지원 씨 이거 보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아니 어떻게 사고 체계가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래서 그녀와는 즉석 떡볶이 먹으면서 먹으면서 이제 그게 담소를 나누고 연기 지적질하면서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 네. 준비한 선물이 또 있었어요. 뭡니까? 뭐죠? 전태일 평전. 전태일 평전. 네. 오. 살면서 되게 인상적으로 읽은 책이고 네. 왜냐하면 연예인 분들이 그런 좀 너무 높은 구름 위에 사시게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이런 얘기도 읽어주셨으면 해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제가 네. 아직도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이 이게 책이라고 치면 막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좋아하네. 좋아가지고 냄비 받침 하나 생겼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하지원 씨 만든 팬페이지 폐쇄하고 왜 바로 폐쇄했어요? 다 이루었잖아요. 만남으로 인해서. 왜냐면은 그때 하지원 씨가 나를 보는 눈빛이 여자의 눈빛은 아니더라고. 사람을 보는 눈빛이 맞았습니까? 당연하지. 그냥 뭔가 사물을 보던 느낌. 아,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도 다 삭제하고 잠수 탔죠. 잠수. 거기- 찾지도 않는데 무슨 잠수야. 그리고 나서 네. 하지원 씨 죄송합니다. 하지원 씨보다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을 만나서 결혼했다. 우리 와이프. 와이프. 만화 보고 있나? 자, 확실히 전략이 있긴 있으시네. 아까 저 네. 깜짝 놀란 게 그 15만 원짜리 볼펜 선물하고. 아. 좋은 종이.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네. 10,000원짜리 립밤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그 립밤의 퀄리티가 상당해야 돼요. 네. 그러지 제가 않으면은 안 돼요. 방송 전에 작가님 입술에 네, 발라드렸거든요. 실제로 발라드렸잖아요. 너무 윤혜 씨가. 하얗게 많이 거칠거칠해지셨어가지고 예. 이거를 바른 순간 반짝반짝해졌는데 이거 한 번 더 발라보세요. 나 이거 10만 원짜리인 줄 알았어. 그죠? 발랐을 때 발림성.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맛있어요. 먹지 마시고요. 너무 맛있고요. 제가 사실 이런 거 관리를 아까 입술에 바르니까 턱에 온 얼굴에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비포 앤 애프터 한번 네. 우리 작가님 입술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릅니다. 꾸며드리고 싶어, 저분. 여기를 잘 발라야 돼. 여기 트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여기. 버텍스 넘버 원입니다. 아 잠깐 그거 기억나요, 윤혜 씨? 내가 왜 예전에 한번 소개팅 서울대 나온 맞아. 소개팅인데 여기에 거북나.
지금 저는 입술밖에 안 보입니다. 이 버텍스 넘버원이 네. 정말 아이부터 어른까지 안전하고 좋은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립밤부터 시작해서요. 샤워젤이랑 샴푸, 그리고 바디 크림, 뭐 핸드밤까지 올 케어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네.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버텍스 넘버원 광고였고요. 아니 근데 내가 자꾸 보니까 뭔가를 계속 드리고 싶어지네. 맞아. 그럼 주세요.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저녁 반찬으로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 킥킷. 와. 고추장 불고기, 간장 불고기. 여러분 이거 오정 쇼핑에 들어가시면 맛있는데. 이 제주안동 간장 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2종 세트 네. 지금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은데 술 좋아하시니까 이거 아. 술안주로도 정말 좋거든요. 맞아요. 제가 딱 봐도 이 고추장 불고기에 어울리는 와인이 있어요. 그래요? 뭐예요? 와인이? 리슬링. 리슬링. 달지 않은 리슬링이 우리나라의 매운 음식들과 궁합이 아, 너무 궁합이 좋습니다. 그럼 간장 불고기에는 뭐가 어울립니까? 간장 불고기에는 피노 그리지오. 피노그리 지금 다 있는 제품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어내는 거 아니죠? 제품이라기보다는 포도 품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도 품종으로 여러 회사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피노그리지오. 네. 품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피노그리지오는 10,000원대고 되게 싸고 화이트 와인인데 2%라고 하는 혹시 옛날 음료수 기억나세요? 알아요. 복숭아 음료. 그 향이 나요. 아. 그러면서 맛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한식과도 잘 어울려요. 그런데 매콤한 걸 드시려면 한식 중에서도 리슬링. 진짜 오늘 임승수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와인이랑 같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제가 아, 추천드릴게요. 오정 쇼핑에서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지금 할인 중이니까요. 무료 배송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워낙 와인의 전문가시잖아요. 와인의 진심인 편이시고, 최근에 쓰신 저서가 와인의 몹시 진심입니다만이라는 저서인데, 와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좀 예. 쉽게 알려주세요. 예. 우린 와인 맞아, 아예 맞아. 모르잖아, 아예 몰라. 그치? 추가 입금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오늘 그 대본에 없었어요 이 얘기는. 아 그래 주사 한 대 맞추실래요? 삥. 네네. 아까 아이고, 립밤 아이고. 발라드렸잖아요. 산삼순백도 드리고. 아 맞습니다. 네. 그거 없었으면 내가 오늘 안 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와인을 좀 특별한 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은 좀 잘 마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네.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음식 내가 오늘 삼겹살을 먹는다 아니면 족발을 먹는다 아니면 곱창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을 마트 가서 추천 받으셔서 그거를 곁들여 드시는 게 와인을 가장 만족도 높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와인을 좀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나요? 품종이 있잖아요. 맛이 빨간 거 하얀 거죠 뭐. 아 레드랑 화이트, 화이트. 예, 와인 하면 레드를 좀 더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그 나라에서 와인을 즐기는 문화의 성숙도는 사실은 그 나라에서 화이트 와인을 얼마나 즐기느냐. 아 그래요? 왜요? 만드는 왜냐면 방법이 다르요. 화이트 와인이 네. 음식과 더 잘 어울려요. 아 네. 음식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레드는 주로 육류랑 어울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맨날 고기 먹고 살 수는 없고 네. 사실 진짜 와인을 즐긴다는 것은 평상시 먹는 음식에다가 반주 형태로 네. 먹을 때 진짜 이제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먹기에는 화이트가 훨씬 편해요. 아. 두루두루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와인을 먹을 때 뭐 드라이, 예. 산미 이런 거 그래. 체크하는데 예. 그거는 어떻게 숙성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포도 품종. 품종. 그러니까 포도가 가지는 기본적인 캐릭터가 있거든요. 달잖아요. 그레이프? 네, 그런데 그 보라색? 단 것도 당도가 또 다르고 네. 어떤 거는 또 신맛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포도는 또 이 껍질이 두껍기도 네. 하고 같은 포도 품종이어도 포도에 칠레에서 따라서. 키우느냐 프랑스에서 키우느냐 미국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달라져요. 근데 이런 거를 알고 마시려면 복잡하잖아요.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피노 그리지오 리슬링만 외우세요. 아 이게 품종의 이름입니까? 네. 피노누아랑은 다른 거죠. 피노 누아랑은 달라. 그건 레드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피노 그리지오는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포도인데 싸요. 10,000원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 없잖아요. 나도 돈 없어. 왜 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취자분 돈 되게 많아요. 그래요? 재벌들만 보는 방송이에요. 로만의 꽁띠 드십시오. 아 그건 또 비싼 겁니까? 로만의 한 병에 꽁치. 3,000만 원. 우와, 그거 그게 무슨 신의 물방울이에요? 무슨 맛이 나는 거야? 드셔보셨어요? 드셔봤겠습니까 제가? 드셔봤겠냐고. 잘 아시네요. 드셔봤겠냐고 아니 내가. 그렇게 그러면 좋은 술일수록 어떤 맛과 향이 강하게 좋은 나- 술일수록 네. 존맛탱. 그러니까 존맛탱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단 걸 좋아하거든요. 아, 에곤 밀러라고 하는 독일의 리슬링 만드는 어. 그 가문이 있어요.
거기 리슬링은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슬링은 특징이 뭐냐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먹어봤어야 알지. 하지원 같은 거야 리슬링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커피 같은 경우에는 네. 비싼 커피일수록 막 향과 맛이 되게 다채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와인은 진심이라며. 진심인데 가난해요. 진심인데 10,000원짜리 와인만 먹어봤어. 그러니까 진짜. 그런 와인들이 네. 우선은 재배할 때부터 다른 게 가장 좋은 토양, 네. 가장 기후 조건. 그런 데들은 당연히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데니까 부동산 값이 비싸겠죠. 그리고 포도도 막 촘촘하게 심질 않아요. 띄엄띄엄. 띄엄띄엄 심고 가지치기를 심하게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은 몰아주려고 포도 송이 거기에는 농기계도 안 들어가요. 노새 정도 들어가든가 네.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서 다 손수확을 해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많이 들고 땅값도 비싸고 그쵸. 그리고 그런 와인은 또 부자들이 쟁기겠다고 붙으니까 수요가 많아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군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요. 실제 맛 퀄리티도 뛰어나지만 그 와인이 맛있다고 소문나는 순간 전 세계 컬렉터들이라든지 부자들이 난리나.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라고 1,000만 원짜리 맛이 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선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먹어본 사람들의 말로 의하면은 그러니까 5배 비싸다고 5배 맛있어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 맛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오디오 침이 들리면 요만큼의 음질 개선을 위해서 막 가격이 몇천만 엄청 원 막 뛰잖아요. 투자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럼 드신 와인 중에 네. 가장 비싼 와인 얼마짜리 그래도 와인? 100은 넘죠. 네. 100 넘은 게 있어요? 뭐요? 왜냐면은 저도 미쳤기 썼기 때문에 그럼 10,000원짜리랑 100만 원짜리 와인 맛의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그런데 사실 100만 원짜리랑 10,000원짜리는 아무나 마셔봐도 몰라? 차이가 너무 나요. 심하게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요? 더 싼 깊어? 와인들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일단 알코올 향이 너무 많이 나고 향기의 강도와 다채로움과 밀도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맛을 느낀다는 것은 혀와 그리고 코가 얼마나 만족하냐는 네. 거잖아요. 그쵸? 입에다 넣고 머금고 막 해봤을 때 막 혀 입 안을 돌리고 채우는 난리나죠. 거나 네. 이런 것의 그 강도가 헤비급과 경량급의 차이 정도로 확실하게 느껴진다.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정말 누구나 그냥 와인을 처음 마셔보는 사람도 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100만 원짜리 와인 먹었을 때 그렇게 사람 막 이렇게 막 혀를 막 난리치던데 그렇게 해야지 10,000원짜리 마시면 이렇게 하는 거 오버하는 거죠? 이 호로록 하느니 이거 잘 아시네요. 뭘 막 모르신다고. 그렇게 영화에서 네. 디캔팅 한다고 하나? 아, 어디다 따라놓고 막 맞아요. 혀를 네. 막 돌리고 난리 나더라고. 그게 왜냐면 사실은 그게 난리 부르스는 아닌 게 네. 우리가 맛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감각기관이 무언가를 포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쇳바닥에는 5개인가 6개밖에 없어요. 쓴신, 짠단, 감칠맛 정도밖에. 우리가 그런데 수만 가지의 맛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콧구멍에서 향기와 이 미각이 같이. 더해지면서 그 두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올라온 뇌신호를 가지고 얘가 판단해서 맛이라는 최종 아웃풋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 안에 넣고 굴린다는 얘기는 입 안에서 향기가 뒤로 넘어가서 비강과 구강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실제 좀 더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해요. 왜냐면 뽕을 뽑아야 되잖아.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킥킥 먹으면서 입안에서 엄청 굴려야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유난 떤다고 하지만 네.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네. 바로 삼키진 않아요. 아 비싼 와인 먹었을 때? 아니 싼 거 먹을 때도 더 입안에 한 느껴질까? 1, 2초, 2, 3초라도 이렇게 돌리면 훨씬 달라요? 만족도가 아, 높은데 그렇구나. 못하러 그거를 그렇네. 10,000원, 20,000원씩 주고 산 거를 꼴깍 그럼 소주 마시죠. 뭐하러 와인 마셔요. 아니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첫 향은 뭐 꽃향으로 시작했는데 뭐 체리 향이 나고 그런 와인 마시러 가도 그런 설명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마셔도 안 이게 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나 이상했거든. 그게 네. 이유가 있어요. 어. 우선 대부분 이렇게 한 2~3명 모여서 한 병 하면 금방 마시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와인의 그런 향과 맛의 변화는 몇십 분, 1시간 단위를 두고 서서히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어두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마시고 꼴짝꼴짝 마시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첫 맛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와인을 마실 때 거의 집에서 아내랑 마셔요. 왜냐면은 딱 준비해 놓고
천천히 먹어야지 이 와인이 가진 매력을 끝까지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아, 병 뚜껑을 열어놓고 뭐 디캔팅 이런 그렇죠. 게 그런 브리딩, 디캔팅 이런 게. 아. 근데 사실 그렇게만 해도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네. 와인은 또 온도와도 민감해요. 아.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드실 경우가 많은 게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와인을 보관한다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그냥 바로 따라 마셔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향이 잘 안 피어올라요. 그러니까 온도가 레드 와인인 경우 그게 냉장고에서 5도 정도 있을 때는 그 온도에서 먹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와인을. 아, 그럼 더 따뜻하게 해서 말아. 조금-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가 많이 상하게 했어 와인을. 아, 냉장고에 그러니까- 안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상온에다가 두고 마시면 또 맛있냐? 네. 상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에서 20도가 넘어가는 20도 경우가 넘죠. 많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30도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와인이 그 정도 온도가 되면 풍미가 또 꺾여요. 애들이 힘이 없어지고. 몇 도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대체로 레드 와인은 15도 전후가 좋고 아. 화이트는 10도 밑, 그러니까 8도에서 10도 아, 정도가 더 낮아야 좋고 되는구나.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5도에서 8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 어떻게 맞춰서 먹습니까? 못 맞추지. 근데 모든 예. 집에 이 그 와인 냉장고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제가 사람들은 그것도 어떻게 말씀을 해요?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세요. 우선은 어차피 조금 보관하려면은 냉장고에 넣으세요. 네. 안전하니까 냉장고에 넣으시고 드시기 좀 전에 미리 꺼내 두세요. 꺼내놓고. 아니면은 급해서 지금 꺼내서 먹는다고 하면 잔에 따르시고 네. 태피우세요 이렇게 손으로. 체온으로. 전자레인지에 데피면 안 됩니까? 그건 그거는 좀 이제 위험합니까? 너무 우유 내식으로 가는 거고. 한 5초만 딱 데우면 확 내려올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네. 잔을 손으로만 이렇게 만지고 계시면은 그리고 나서 한번 그걸 경험해 보시면 좋아요. 5도일 때 살짝 마셔보고 네. 살짝 따뜻하게 해서 조금 더 따뜻해졌을 때 드셔보시고 그 이런 얘기하면 막 까탈스럽다. 그 안 처먹을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네. 그런 분들이 꼭 소고기 미역국은 데펴 드세요 또. 또 미역국이나. 맥주는 또 시원하게 해서 일부러 그럼, 드시고. 그럼. 아니 그런 건 그렇게 챙겨 드시면서 왜 이렇게 와인만 와인도. 헐대하십니까? 아니 근데 요즘은 처음에는 이제 와인 문화를 네.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 와인이 뭔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술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요즘은 와인 진짜 맞아. 일상적으로 많이 드시니까 예, 예. 아내분이랑도 집에서 자주 드신다고 했는데 같은 분야에 있잖아요, 작가라는. 예. 뭐 좋은 점이 있어요? 사실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요. 24시간 서로 얼굴 보면서 살아요. 둘 다 재택근무. 예, 예, 예. 아. 근데 참 제가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렇게 안 싸워요. 그렇게 붙어 있어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선 아내가 성격이 되게 좋아요. 우리 아내분이 자기가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 미모지성 성격 삼위일체다. 와. 근데 맞은 제가 것 같아요. 동의해요. 어. 완벽한 분이십니다. 어제 뭐 네, 약간 남자 오윤회 보는 느낌이야. 아니 전업 작가 오늘 특집이다 보니까 사실 전업 네. 작가로 사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뭐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인 애로가 크죠. 이게 인세가라는 게 분기별로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뭐 바로바로 매달 들어옵니까? 그것도 출판사마다 계약서를 다르게 써서 네. 어떤 출판사는 뭐 3달마다 주기도 하고 아. 4달마다 주기도 하고 6개월마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출판사는 네. 그 2쇄를 찍고 나서 2쇄가 다 나가서 3쇄 찍을 때 2쇄 걸 줘요. 아. 왜냐면 자기들도 팔아서 돈을 그쵸, 들어와야 모아야지 되니까. 들어와야 주니까. 그래서 N-1이라고 해서 4쇄 찍을 때 3쇄 주고 아. 그렇게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뭐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그렇네요. 알 수가 없는데 네. 작가라고 하는 게 책 팔아서 10%거든요. 인세 15,000원짜리 책 팔면 1,500원. 아, 그러니까 거의 뭐 가져가는 거예요. 인간 다이소에 1,000짜리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진짜 별로 많이 안 못 가져가시네. 예를 들어서 5만 권 나간 책이 있으면 아까 원숭이도 여행 잡은 놈 같은 네. 경우 7,500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게 2008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 지금까지. 20년 거의 15년 가까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른 책들도 쓰지만 다른 책들은 그만큼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 기고도 하긴 하지만 네. 작가가 인세만으로는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소설을 가지고 해서 막 뻥뻥 터트리시는 분들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강연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많이 나가시잖아요. 다른 거 이거 오정 TV 나와서 또 말고 네네네. 돈 안 주면 안 나오지. 걸어오셨거든요, 여러분. 여기 집 한 갔다 시간 오셨- 거리네.
아, 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거 질문을 아, 벌써 끝날 드릴게요. 시간이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가까우시니까 예, 한 예, 시간 예, 걸어서 예, 오시면 되고 어떤 책을 또 어떤 걸 쓰실지 궁금해요. 지금 뭐 준비 네. 중이신 책이 있다면 지금 간략하게 어떤 한참 쓰고 책인지. 있는 게 물론 이제 3권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야 생계가 되기 때문에. 우와. 근데 그 중에 이제 2권을 실질적으로 집필까지 들어갔으니까 네. 2권이 하나는 피아노에 대한 책입니다. 피아노? 네. 피아노 잘 치신다면서요? 제가 그러니까 피아노를 워낙 진심이에요. 피아노에 와인의 진심인 거 이상으로 피아노의 진심이기 때문에 정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마이뉴스에다가 연재를 하고 있어요. 임승수의 네. 갑자기 피아노. 오. 그래가지고 장르가 뭐예요? 이 피아노에 대해. 에세이인데 인문 에세이, 약간 깊은 얘기들도 있어서 음악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내용도 있어서. 사회과학은 아니군요. 네, 사회과학은 아니. 좀 에세이. 깊이가 있는 중수필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아노. 또 하나는 이제 아무튼 사회주의라고. 아, 제가 사회주의자니까. 그 전에 많이 네. 해오셨던 아무튼 시리즈라고 꽤 에세이 독자층 팬층을 가진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 출판사에서 이제 저한테 아무튼 사회주의로 한번 해보자. 네. 제가 그쪽에서 이제 꾸준히 작업을 해왔으니까 네. 좀 대중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컨텐츠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 2권 나오면 뭐 불러주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가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를 청소년 버전으로 우와. 그 중에 다 다루는 건 아니고 경제 파트만 네. 떼서 그 당시 이제 정약용이 바라본 그 조선의 경제 문제를 좀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책을 하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승수 작가님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책 홍보하는 아. 글을 워낙 많이 쓰셔서 욕을 또 많이 먹으시던데 본의 아니게 마지막에 우리가 책 홍보 방송 왜 찍는데 욕을 작가가 책 공부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아,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좀 어떤 나도요.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죠. 잘 벌리면 안 그래요. 생활이 먹고 살기 어려우셔서.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네. 막 게시판 같은 데 가서 네. 이렇게 이번에 책 나왔다고 어. 아니 뭐 알바 쓴 것도 아니고 작가가 본인이 직접 직접. 그래도 그렇게 욕을 먹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욕하지 마세요. 사주고 욕을 아니 하든가. 한참 안 오다가 1년 만에 오니까 책 나왔다고 또 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축제 거 또 왔네 막 이러면서 근데 각설이가 맞으니까 내가 뭐라고 할 얘기는 없지만 그냥 참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책 조금만 공부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여러분 책 홍보도 자본주의잖아요. 그쵸. 대기업에서 나오는 책들은 맨날 내가 사회주의 메인에 책 써도 그걸 자본주의에서 팔아야지 먹고 산다 여러분. 아이고. 이게 참 아이러니네. 아이러니. 맞아. 우린 이렇게 자본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여러분 임순수 작가님의 잘 책 키운 노예 하나. 노예 하나. 야, 부럽지? 아니 뭘 아무 얘기가 막 나오네 그냥. 책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오정TV도 늘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